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제 앞에 놓여진 이것은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온 녹용입니다. 허약한 신체를 보호하고 그 성질이 따뜻해서 겨울철을 앞두고 특히 어르신들의 보약으로 그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양쪽에 있는 녹용 모두 겉 표면에 한자로 녹용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어째 이 둘의 생김새가 조금 다릅니다. 한번 꺼내서 더 자세히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이쪽은 잘 말라있는 상태고요. 다른 쪽에 있는 이 녹용은요. 열어볼까요? 방금 자른 듯 피도 그대로인 이 녹용. 국산으로 알려진 생녹용입니다. 녹용은 둘 다 녹용인데 하나는 수입산이고 하나는 국산이라니 왠지 모르게 조금 더 신선해 보이기도 하고 또 생녹용이라니까 빨간 쪽에 국산 녹용이 효능도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국산이기에 더 좋다는 말만 믿고 이 생녹용을 구입했다는 한 시청자는 이 국산 녹용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녹용은 한의원도 약재상도 아닌 어떤 여행을 갔다가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했는데요. 대체 이 녹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직접 만나 이 녹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가을 단풍 관광을 떠났었다는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채널A 보내주면 하지만 단풍 구경을 떠난 여행은 불쾌한 기억과 궁금증만 가지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생녹용이라고 해서 펼쳐보니까 색깔이 좀 핏빛이 돌아가지고 이것이 좀 속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진위를 알고 싶어서 제보를 하게 된 거예요. 바로 국산이기에 믿고 산 이 녹용 때문인데요. 절반 정도 달여 먹어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35만 원 이상인 것 같은데요. 두 군데 들렸는데 한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강요를 하셨는데 그래도 꼭 두 군데는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반강제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꼭 사야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물건을 샀는데 대체 어떤 여행이길래 반강제로 생녹용을 팔고 있는 걸까? 제보자가 떠났다는 관광 상품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버스 자주 가는데. 아침부터 정말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살아봐. 마침 여행사 깃발을 든 인솔자를 볼 수 있었는데요. 무겁게 드실 수 있고 그래서 얼마예요? 아침하고 저녁 그리고 점심만 사 먹고 여기 보시면 판넬 다 있어요. 여기 다 전화로 예약하셔서 오시면 되거든요. 단풍철답게 다양한 여행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기름값도 되지 않을 것 같은 5만 원이면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혹시 여쭤볼게요. 여행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 다 들려요. 법적 저기 목적지대로 여기 달려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고 가야 돼. 근데 오늘 탈수 있어, 축구라. 아, 그래요? 요즘 많이 가요? 여행을 떠나는 버스는 많았지만 제보자가 떠났다는 관광 상품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버스들이 모두 떠나고 취재를 마치려는 도중 역 입구에서 광고지를 나눠주는 한 호객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주지 않습니다. 대체 뭘까? 받아보니 이건 역시 관광 상품입니다.
인삼, 젓갈. 와, 이거를 선물로 준다고? 산삼이랑 공짜로? 가루랑 장아찌를. 하지만 선물까지 제공한다는 단풍 여행입니다. 가격은 아까보다 더욱 저렴한 13,000원. 이거는 대둔산 케이블카라고 그러는데 좋은데 저 최고 고등 1박스 식사도 가는게 8박에서 그렇더라고. 10,000원에? 잠시만. 한 번 치고 나오는데 7시 반까지. 7시 반까지. 오늘 아침에 예약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지금도 예약이 또 들어왔잖아. 이게 예약 들어온 거야 오늘 아침에. 다음날 시간에 맞춰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는데요. 우리도 함께 이 여행에 동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 때문인지 이미 서울 곳곳에서 타고 온 관광객들로 버스 내부는 자리를 찾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선물도 받는다니 설레는 마음을 숨길 수 없어 보였는데요. 버스가 출발했지만 아직도 예약자가 많은지 시내 이곳저곳을 들려 더 많은 관광객을 태웁니다. 한참을 지나서야 경기도의 한 도시에 들러 마지막 관광객을 태운 버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택한 여행 상품이니만큼 왠지 믿음이 갑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여행지에 대한 안내가 시작됐습니다. 패키지 상품으로서 저희가 이제 들리는 곳 여러 군데가 있죠. 예, 금산 쪽 가셔서 뭐 앞집, 뒷집, 옆집도 들리고 그리고 대추가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대추 구경도 다 하시고. 1차 행선지는 금산, 이후 대둔산 향하는 코스입니다. 본격적인 관광 분위기를 내보는데요. 가사가 조금 남다릅니다. 좀만 늙어버렸네. 어르신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콕콕 집어내는데요. 어디 가서 건강과 청춘이 담긴 노래와 함께 금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멈춰선 곳은 산속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한 공장이었습니다. 대체 이곳은 어디일까? 아니 수사하고 대출 언제 가는 거예요? 안내를 따라가 보니 마치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의실처럼 칠판이 놓여진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벽면엔 이름도 낯선 한 나무에 대한 홍보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황칠이라는 나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지금 앉아 계신 이 공장은 대화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공장이 이런 시골에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망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동안에 저희 공장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제품들이 소비자들한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회사 소개에 이어 황칠이라는 나무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약재 중에 가장 좋은 영적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황칠입니다. 황칠하고 백성수 임금님도 함부로 드실 수 없었던 만병통치약. 자, 이 말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만병통치약. 근데 이렇게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왜? 면역력을 향상을 시켜주기 때문에 균에 대한 대항 능력이 커집니다. 홍삼의 10배. 임금님도 함부로 드실 수 없었던 만병통치약이라는 황칠나무. 거창한 설명과 함께 시음이 이어집니다. 색깔도 맛도 한약을 달인 것과 비슷했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큰 박스 안에 작은 박스가 9개가 들어있고요. 이 작은 박스 한 통에는 하루 먹을 수 있는 게 10도씩 들었습니다.
9개니까 총 99가 들어오네요. 55만 원이에요. 별로 안 비싸죠? 비싸요.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55만 원이 아니고 이분에서 20만 원을 빼줘요. 그러면 35만 원이에요. 이것도 비싸요. 그리고 내시는 돈은 10개월 무이자로 그냥 천천히 내시면 한 달에 3만 원. 한 달에 3만 5천 원도 못 내요? 네. 10개월 무이자를 내세우지만 관광객들이 머뭇거리자 더 끈질기게 권유합니다. 무이자와 호객 행위에도 관광객들의 반응이 없자 황칠 진액 몇 박스를 더 얹어주는데요. 이쯤 되면 안 살 수가 없겠습니다. 황칠 구매가 끝나자 이번엔 제대로 된 관광지로 향하는 모양입니다. 다른 관광버스들도 미리 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서 보니 이곳은 관광지가 아닌 사슴 농장입니다. 혹시 제보자가 구입한 녹용을 파는 곳은 아닐까? 실제로 주차장 앞 농장 안에는 이곳에서 키우는 듯한 사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안내를 따라 들어가니 이번에도 넓은 방이 나오고 강사로 보이는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인사 한번 여쭐게요. 저는 여기 농장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영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사슴계니까 녹용을 팔아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사슴 한번 보세요. 저 사슴 보시면 양쪽 머리에 나있죠? 저 머리에 난 게 뭡니까? 우리요. 이거 어른들 몇 번 도와주니까 내가 녹용값은 30만 원을 받아야 해요. 이건 못 빼요. 그래야 내가 조금 남아요. 양심 지키는데. 녹용이 지금 30만 원에 몇 그램이 들어가는 거야? 그냥이면 25g이야, 언니. 맛있다고 막 내리고 떨어지는데. 아침에가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틀리잖아. 색깔별로 이거. 최고 위에. 그런데 이거 중간 부분 다 틀리죠? 이거 제일 아래 하대 부분. 다 색깔별로 다 틀려요. 포장해 가셔도 되고. 이 돈으로 내 몸에 MRI 사진을 한거 못 찍을 돈이 30만 원이에요. 비싼 가격에 관광객들이 머뭇거리자 역시나 시식을 권합니다. 이거 24시간 끓인 겁니다. 진짜 난 이렇게 끓여요. 이거 24시간 안 끓이면 아빠 그냥 보냈어? 내가 여쭤볼게. 아빠는 먹고 엄마는 왜안 즐거워서 또 다음에 건강해서 또 놀러 오시면 고맙습니다. 네, 또 빨리 주소만 잡고 가요. 이제 그만 가시는 우리야 빨리빨리야. 얼른 주소만 잡고. 강의인지 강요인지 모를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버스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3시 53분인데. 제대로 된 관광을 할 수는 있는 걸까요? 이번에 버스가 멈춰선 곳은 과수원옆 한적한 시골길. 이곳에선 대추를 팔고 있었습니다. 저기는 언제예요? 네. 23, 24, 25 내일부터인데요? 내일부터예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좀 더 가면 아니 이렇게 이거는 있어요. 다른 거 말고. 일요일까지 네. 내일부터 이거는 보겠습니다. 맛있게 건강하세요. 대추 축제라고 하기엔 노점에 불과한 이것. 가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비싼 데 사셨어. 비싼 줄 알았어. 무게 주려고 여기다 대추에 이어 일정대로 인삼시장과 젓갈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말처럼 축제나 선물은커녕 남은 건 쇼핑뿐이었습니다. 대둔산은 보지도 못한 채 온갖 홍보관과 시장만 들른 여행. 관광은 고속도로에서 본 풍경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행에서 판매하는 30만 원짜리 황칠 진액과 국산 생녹용은 효과가 있긴 한 걸까요? 먼저 한의사를 찾아가 우리가 구입한 생녹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녹용은 약재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현재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일단 털도 전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요. 실제 생물에서 이제 기생할 수도 있는 기생충이나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의약품으로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님도 구하기 힘들다는 황칠나무는 어떨까? 약재 시장에서 황칠나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황칠나무 없어요? 예상과 달리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황칠나무를 꺼내줍니다. 그래요? 혹시 황칠은 비싸서 귀한 약재인 걸까? 이건 얼마예요? 10,000원이. 아, 10,000원이에요, 여기에? 이거 몇 번 끓여 먹어? 3,000원. 허리차처럼 끓여 먹어. 그냥 거의 차처럼 먹는 거예요, 그냥? 물 대신. 약효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녹용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렇다면 황칠나무가 아닌 황칠진액은 다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케이스는 잠깐 보면은요, 요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식품 유형이다. 그래서 액상차로 돼 있습니다. 이 액상차라는 건 뭐냐면, 액체로 돼 있는 차. 그래서 요거를 물에 타서 마시든가, 그냥 마시면 됩니다라는 뜻인데, 단순한 차예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황칠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능에 대한 입증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그냥 누가 이런 논문을 냈습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효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 거죠. 산삼나무라 불리며 홍삼의 10배의 효능을 가졌다는 황칠나무와 국산이기에 더 좋다는 녹용까지 실제로는 단돈 2만 원이면 구할 수 있는 저가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가을철 관광객의 주머니를 노리는 또 다른 수법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관광버스가 휴게소 들어와요. 그 휴게소 들어온 거기에 이 물건 파는 사람이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목적지까지 물건을 팔고 내린단 말이에요. 휴게소에서 들어온 관광버스에서 불량 건강식품을 판매한다는 말. 현재 휴게소에서 영업 중인 업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제 물금 39,600원씩 10번 나눠서 물금은 이제 했어요. 집에서 같이 하는군요. 예. 휴게소 가고 이제 관광차 들어오잖아. 주로 버스에서 팔고 제품은 이제 택배로 보내고 종이만 따라 보내는 그런 핸드폰이에요. 아, 그래요? 30분 6,000원 팔면 소리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도 손대시면 다른 게 못해요. 하나 팔면 20만 원인데 하루에 5배씩 못 팔아요. 엄청난 수당을 챙겨가는 업자. 함께 휴게소에 동행해봤습니다. 버스가 많네. 관광버스가 많은 만큼 업자들도 여럿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전설 작가님이니까 야 성남도 오셨어. 업계의 전설이라는 남자의 영업 비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예. 네. 패키 달고요. 영업부장 같은 거? 똑같이 이름 바꾸고 전화번호만 전화거리 있고 여기 불빛제 있잖아 무용거 아, 농협 거 있네, 여기. 24K야 이거 이거 진짜 금이에요? 진짜 금이겠죠? 12만 원짜리니까 이게 반돈짜리. 제약회사나 농협 직원으로 사칭해 판매하는 것이 비법 아닌 비법. 그 다음은 올라탈 버스만 정하면 된다는데요. 버스를 고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뭐예요? 이런 건 관광 아니에요? 네.
네? 거지들. 거지들? 아, 돈이 없는 분들. 과연 이 버스는 어떨까? 화려한 신형 관광버스이면서 관광객의 옷차림으로 보고 신중하게 선택한 이 버스가 바로 오늘 판매에 나설 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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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주세요. 물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염증이라고 생긴 염증은 다 말려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심한 거는 뭐 한 달에 물 빼고 다니는 사람들도 한 달 정도면은 안 갑니다. 그 정도로 염증에 대해서 확실하고, 무좀 같은 거 고생하시는 분들도요, 소금물 쫙 적셔가지고 발가락 사이에 내놓잖아요. 오룻밤 자고 나면 내일 무조 깨끗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다음에 애기들 아토피, 물건 먹이고 바르고 하면요, 한 일주일 정도면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간결한 말솜씨에 이어 울금이 함유된 비누를 무료로 나눠주니 관광객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다고 했던가요? 광고지의 시선을 뺏기더니 결국 구입란에 주소를 씁니다. 과연 얼마나 판매가 됐을까? 한 거예요? 돈이라던 주소가 적힌 종이들을 여러 장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최종 몇 개 하셨어요? 18개. 18개면은 20만원씩이죠? 360만원? 360만원 주신 거예요? 판매를 마친 업자가 영업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반에서 산다. 그렇게 안 해. 물 넣고 땡이라고 뭐라 먹냐? 김장찌개 쌀에 먹지. 물 넣고 땡이라고요? 물 넣고 땡이요. 얼마나 멋있게 하얗게 해서 포장을 하자.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약간 포장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이제 약간 한참 포장했지. 한참 포장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물 넣고 다른 거거든. 아, 그렇다면 제품에 들어있는 울금 성분은 얼마나 되는 걸까? 우리는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제품에 표기된 것은 울금 추출액 94.5%.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60ml 한 팩에는 울금의 대표 성분인 커큐민이 고작 0.14mg이 함유돼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울금을 단순히 물에 담궜다 뺀 수준의 함량입니다. 생산과 가공을 담당했다는 해당 업체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울금 성적서를 보여준 후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오기 다행이네.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나오긴 나오고. 여기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0.14%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커큐민 때문에 좋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사무장님한테 나가는 단가가 얼마? 아니 우리 원가인데 공개를 못하죠. 울금이 몸에 좋은 이유는 커큐민의 성분 때문인데도 커큐민의 함량은 문제없다는 업체의 입장. 제조사도 판매자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건강식품들. 더 이상의 관광객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는 경찰과 함께 단속에 동행했습니다. 도주와 증거 인멸을 우려해 두 개 팀의 동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녹용 판매가 한창이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한 수사와 함께 판매되고 있는 생녹용에 대한 압수가 진행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생녹용이에요? 네, 생녹용 털 그대로 있고. 단지 녹용이란 이름만 믿고 구매하셨다는 할머니. 하도 아프니까 좋다고 했어. 아파요 나는. 이거 보여주면서 예. 이거 다려가지고 약재 넣어서 예. 이렇게 다려준다 그런 거예요. 예. 과연 이 생녹용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걸까? 한양에 저쪽에서 진농산에서는 본인들 납품할 때 한 양당 9,500원에서 9,800원 납품해서 맞아요? 24시간 정성으로 다린다는 녹용은 5배가 넘는 가격의 폭리를 취한 불법 제조 녹용이었습니다. 판매한 거 있잖아요. 어디에 누구한테 얼마나 양을 판매했다. 이게 나와 있어야 되지. 그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이건 누가 받아요?
받을 때 그때 그냥 계좌이체로 바로 이렇게 입금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입 장부 있으니까 안 적었죠. 그래서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후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취재 당시 강의를 했던 직원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안 냈다고는 안 할게요. 왔는데 가끔 바쁠 때만 와서 몇 번 했는데 오늘 차가 없다고 나한테 좀 하라 그래서 이 강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제가 했어요.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것도 지금 그 과대강도라고 하시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도 먹어서 몸에 좋다고 얘기했죠. 기억난다고. 같은 죄목으로 재판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한 판매자의 말처럼 이 일은 한번 손대면 끊을 수 없는 일인 모양입니다. 보관돼 있던 생녹용 총 220박스와 물품은 모두 압수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구매하신 분들의 환불도 이루어졌습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르던 황칠나무 판매처 역시 판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판매한 상품은 황칠이 아닌 천마. 하지만 이름과 성분이 다를 뿐 판매 방법은 같았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얼마짜리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저런 걸 할게요. 공장에서 역사 만들거든요. 저는 설명을 드린 제품 설명을 드리는 사람이고. 실제로 각각의 방마다 황칠방과 천마방이라 부르는 전용 강의실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취재 당시 강의를 들었던 황칠방에서 우리가 구입했던 황칠 제품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모두 이 강사의 말 한마디로 만병통치약이 될 제품들입니다. 총 6개의 방으로 구성된 이곳에서 황칠은 물론 천마 제품에 대한 판매 장부와 영상 자료의 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방을 조사하던 도중 놀래라. 이거 왜 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네? 뭐가 무서우셔서? 무서워가지고 놀래가지고. 아 나오세요. 저기 네, 괜찮아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되세요? 여기 버스 타고 같이 오셨어요? 네. 어떻게 되세요, 관계가? 저는 아무것도 안 돼요.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왜 많이 생각하세요? 숨어있던 판매 도우미까지 직원은 모두 둘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앉으세요. 그럼 다른 직원분은 누구세요?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 우리가 23일 단속을 맞아서 27일날인가 지지난주 금요일날 구속이 됐어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버스 기사와 관광객을 모집한 호객군 역시 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조를 담당한 공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35만 원짜리가 뭐 판매하는데 90피짜리에다가 20피가 몇 개 더 이렇게 얹어주는 걸 나오기 작은 걸. 그럼 90피가 얼마예요? 88,000원. 시중에서 60호나 90호에 5만원에서 8만원대, 10만원대 사이에 비싸봐야 10만원대예요. 노인들 상대로 폭리 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공장이잖아요.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55만 원이 아니고 35만 원이에요. 10월 23일날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구속이 됐어요. 저기 업체 대표가. 그러면 허위 과장 광고로 문제가 있다는 게 당연히 밝혀졌으면 그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속 이후에도 가을철 관광객들의 돈을 노린 영업을 버젓이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켠엔 피해자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전에 이미 관광버스로 들어와서 주문해놓고 예약해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10개월로 할부로 이제 돈을 내는 거죠, 은행에다가. 마지못해 10개월 할부로 구입해야 했던 소비자들. 우리는 적힌 주소로 찾아가 구입한 사연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좁은 골목에 다닥다닥 붙어있어 주소만으로는 찾기 힘들었는데요. 어렵게 구매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매자는 지병을 앓고 있다는 할머니였습니다. 잠 못 자고 이렇게 밤새고 잠자는데 그게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산 거예요. 생각나.
어디 뭐 저기 녹용집이 뭐 이런 데 가도 나 그런 거 안 사요. 폐암도 수술하고 간도 몇 번 잘라내고 근데 여기 꾹꾹 이렇게 맵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요만치 하루 한 끼도 못 먹어. 자신에게 꼭 맞는 약이라 생각했기에 선뜻 지불했다는 할머니. 어머니도 35만 원 큰 돈을 이렇게 큰 돈이지. 그러니까 10개월로 했지. 얼마 주고 사셨다고요? 35만 원. 아 그게 한 3만 8천 원짜리더라고. 아이고 진짜. 세상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아요? 그냥 혼자 집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하지 우울증 오지. 그러니까 그냥 가끔씩 바람쐬러 따라갔다 오고 그래 그냥. 네, 고마워요.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다행히 할머니가 구매한 황칠 제품은 환불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병이 나을 거란 할머니의 기대마저 환불되고 말았습니다. 제 앞에 놓여있는 이 상품들이 바로 단돈 10,000원짜리 관광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물론 그 효과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홍보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정작 실체는 한 팩에 2만 원이 채 안 되는 2냥짜리 생녹용과 그리고 물 대신 먹으라는 황칠나무에 그리고 울금의 대표 성분 커큐민이 단 1%도 채 들어있지 않은 울금 진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동일하게 40만 원 가까운 금액에 무이자 할부 10개월까지 친절하게 관광객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던 이 제품의 뒷면을 한번 보실까요? 아주 작은 글씨로 액상차라고 쓰여 있는 것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차입니다. 건강식품을 구입하실 때는 단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액상차는 만병통치약도 건강식품도 아닌 물 대신 마시는 이런 차일 뿐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이 음식이 건강에 좋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저는 관심이 없던 음식도 왠지 모르게 그런 말을 들으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냥 눈길이 가곤 했었는데요. 그중 몇 년간 여러 기사나 방송을 통해 건강 효과가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얻은 것이 바로 이 블루베리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블루베리로 만든 여러 가지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블루베리로 아이스크림도 나오고요. 그 뒤에 달콤해 보이는 블루베리 잼, 블루베리 요구르트, 그리고 블루베리로 만든 빵들에 블루베리 무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블루베리 먹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것이 바로 이렇게 먹기 좋게 만든 블루베리 팩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큰 인기가 있는 게 블루베리즙인데요. 그런데 블루베리즙 자세히 보면 블루베리 100이란 숫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블루베리 100%로 만들었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블루베리즙의 맛은 어떨까요? 잘 흔들어서 제가 한번 그 맛을 보겠습니다. 향은 새콤한 향이 벌써 납니다. 시큼한 맛도 있지만 끝맛은 단맛이 막 올라와서 먹기가 참 편한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가 이렇게 달달한 과일이었나요? 그런데 얼마 전 우리는 값싼 포도로 이 블루베리즙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과일이니 가능하겠다 싶기도 한데요. 과연 그 말은 사실일까요?
우리는 바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웰빙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블루베리. 국내 최대 블루베리 생산지 전북 순창을 찾았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수확되는 블루베리는 질병과 노화의 원인 중 하나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 신이 내린 보랏빛 선물로 불립니다. 때문에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 빨개졌다가 검해지 이렇게. 약 10년 전 국내에 처음 도입된 블루베리는 우리 토양에 맞는 품종 개발을 거쳐 이젠 고품질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색깔은 뭐 포도처럼 이렇게 진한데 이렇게 달지 않고. 또한 블루베리는 비타민C, 칼륨, 철분, 마그네슘이 풍부해 종합 비타민을 대체한다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니 안 좋은 데가 없는 최고의 블루베리더라. 유명인까지 등장하는 이런 선전 영상에 깜빡 속은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섞은 잡탕 음료에 멋대로 편집한 허위 과장 광고였습니다. 몇 년 전 포도를 섞어 만든 블루베리즙 사건이 발생하며 블루베리 업계는 큰 파동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블루베리즙을 만드는 업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게 100%. 가격대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가 10만 원, 12만 원 받다가 10만 원씩 받아. 30호에? 30호. 굉장히 비싼 편이시네. 그러니까 100%로 하니까. 100%로 하니까. 네, 요거 2만 원짜리도 한 박스에 2만 원짜리도 만들 수 있어. 블루베리 50%, 포도 50% 한다 그런다면은 단가를 다른 가격으로 낮출 수도 있거든. 그렇게 돼가지고 만들면은 10,000원짜리도 만들 수 있어. 한 박스에. 단가를 낮추기 위해선 포도를 섞을 수밖에 없다는 말. 이 작은 손에 인건비 들어가지, 전기료 들어가지, 기계가. 그러다 보면 적자야, 적자. 그리고 생가로 파는 가격만도 못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적자야. 블루베리 생과로만 즙을 만들 경우 결코 싼 가격이 나올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블루베리에 포도를 섞어 만들어도 맛의 차이는 없는 걸까요?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포도의 가격은 100g당 약 426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의 가격은 어떨까? 미국산 블루베리의 100g당 가격은 지난 9월 기준 약 2,540원이었습니다. 포도에 비해 약 6배가량 비싼 블루베리. 단가를 낮추기 위해 포도를 쓸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와 블루베리의 즙 차이는 얼마나 날까? 똑같은 무게의 포도와 블루베리를 준비해 껍질과 씨가 빠진 순수한 즙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포도에서 나오는 즙이 좀 더 묽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 결과 양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색은 어떨까? 포도가 조금 더 짙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포도즙과 블루베리즙을 5대5의 비율로 섞어 그 차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순수한 블루베리즙과 비슷하게 나올까요? 포도즙과 블루베리즙이 섞이면서 블루베리즙에 가까운 색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맛의 차이는 있을까? 블루베리즙과 포도즙, 그리고 두 가지 즙을 섞은 것을 차례로 시음해봤습니다. 그 맛은 어떨까? 섞은 것에서 포도 맛이 살짝 느껴지는데요. 사람들이 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블루베리즙은 어떤 종류와 형태로 판매되고 있을까? 먼저 백화점과 마트를 찾았습니다. 건강 코너에 자리 잡고 있는 블루베리즙. 이게 100% 있잖아요. 이거는 뭐가? 블루베리만 들어갔다는 거지. 다른 거를 섞지 않고 이제 블루베리만 넣어서. 블루베리 100%로 만들었다는데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보통 어디에 좋아요? 눈에 보고요. 항상 여는 피부라든지 노화가 흔히 또 다른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블루베리 즙이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 가격은 어떨까요? 100%고요. 블루베리 100%짜리 이게 비싼 거니까 안 받을 거예요. 소수 블루베리 100%만 네, 100%에 최고는 이곳 역시 높은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 두 제품만 저렴한 걸까? 또 다른 100% 블루베리즙 제품을 찾아봤습니다. 블루베리 가즙으로 100%? 예. 이게 100%라는 게 뭐예요? 블루베리만으로 들었다는 거 다른 게 첨가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썩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 이 가격은 얼마예요? 여러 매장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가격은 3만 원부터 6만 원대까지. 과연 100%라 말하는 블루베리 즙의 맛은 어떨까? 어떠세요? 블루베리가 원래 이렇게 단가? 굉장히 다네. 수분맛은 잘 모르겠는데요. 구입한 제품들에서는 순수한 블루베리의 맛을 보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순수 블루베리로만 즙을 만들고 있다는 곳을 찾아 그 제조 과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냉동 창고입니다. 수확을 한 블루베리는 부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냉동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블루베리를 수확을 해서 세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10kg씩 저희들이 가공하기 편하게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재배 방법과 맛, 크기에 따라 여러 품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생종이라 6월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키로에 3만 원에서 한 3만 5천 원 사이라. 블루베리만으로 즙을 냈을 때 시제품 30호 기준으로 환산하면 원재료 가격만 약 15만 원에 달합니다. 원재료뿐 아니라 즙을 만들기 위한 생산 비용까지 더해지면 그 가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블루베리 즙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한 마디 짜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번 끓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끓이는 이유는 착즙률을 높이고 좀 더 진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고온에 쉽게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저온에 끓여 착즙률을 높이고 저온 살균으로 성분 파괴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끓인 블루베리는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고 바로 착즙을 해 생산됩니다. 블루베리 10kg으로 생산된 즙의 양은 약 4,900ml. 80ml 한 팩을 기준으로 약 60호가량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드셔보세요. 블루베리만으로 만든 순도 100% 즙의 맛은 과연 어떨까? 열매류한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는데 담백하다?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만약 시중 제품처럼 팩으로 판매된다면 그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파우치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에 저희 제품을 돈으로 환산을 하면 15에서 한 16만 원 이상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5에서 16만 원. 네. 블루베리즙, 100% 블루베리즙이라고 팔리는 것이 3만 원에서 4만 원. 비싸야 6만 원 선이거든요. 원액 100%는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물이나 다른 것을 첨가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산하시는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 가격대가 도저히 안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블루베리 즙 이게 비싼 거니까 안 받을 수 있어요. 얼마 안 들었고. 이게 이제 30개짜리예요. 요거는 그죠? 69,000원. 어떻게 이런 가격으로 100% 블루베리 즙을 만들 수 있을까? 혹시 포도가 섞인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취재 도중 직접 포도를 섞어서 블루베리즙을 제조 판매한 업자를 만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이었어요. 10년 전인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블루베리가 이거 나왔을 때는 맛있다, 좋다. 근데 이제 100%가 나오면서 이걸 먹던 너 나 속였냐? 아 그거는 저가로 만든 거고. 여기 이거는 흔들면 여기 벽에 닿는 색깔이 있는데 이거 깔끔하죠? 그러니까 보통 블루베리 저가 보면 포도 추액이 더 많이 들어요. 아, 이건 아예 포도랑 했다고 아예. 저가는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가. 정확하게 표시된 포도 함량.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 걸까? 요즘은 또 트렌드가 뭐 섞인 거를 잘 안 먹어요. 블루베리는 블루베리 100%.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다. 100% 가잖아요. 이건 지금 판매 안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는 전국의 블루베리즙 제조업체를 찾아 포도 사용 여부에 대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포도를 섞은 블루베리즙에 대한 질문에 업자는 즉각 대답을 내놨는데요. 포도가 들어가면 당연히 양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놈이 진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그걸 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어. 근데 미달됐을 때는 그걸 뭘로 감당할까? 골치 아픈 거예요. 다른 제조업체 또한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먹어본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금방 알아채니까 조금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포도 섞인 제품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는 말. 먹어본 사람들은 정말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포도즙과 블루베리즙, 그리고 두 가지를 섞은 것 중 진짜 블루베리즙을 찾는 실험. 블루베리를 자주 먹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참가자부터 포도 맛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는 참가자까지 다양했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떨지 기대됩니다. 업자들의 말처럼 진짜 블루베리즙을 찾아내는 소비자는 많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던 걸까요? 씨가 약간 상큼해서 약간 시큼한 맛이 나서 블루베리 주스 같았어요. 씨가 제일 그냥 블루베리 같은 느낌이 나고 A, B는 너무 포도 같은 느낌이 나서 A와 B에서는 좀 포도 맛이 강했고요. C에서는 그 블루베리의 특이한 맛이 좀 강해서 C를 고르게 됐습니다. 실험 결과 총 참가자의 50%인 21명이 진짜 블루베리즙을 찾아냈습니다. 포도가 섞인 블루베리즙을 선택한 참가자의 수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섞인 즙을 선택한 이유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A는 약간 포도 맛이 좀 많이 났고요. 이제 B랑 C랑 해서 고민을 했는데 C는 약간 단맛이 좀 많이 느껴져서 B를 골랐습니다. C는 너무 달아서 약간 인위적인 맛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B를 붙였죠. 실제로 그 100% 블루베리 즙은 C예요. 아, 그런가요? C가 입에 좀 다셨나요? 예, 저한테는 좀 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100% 블루베리즙 제품에서 단맛을 느꼈다는 참가자들. 그렇다면 실제 블루베리즙의 당도는 얼마일까? 당도 측정기로 확인해봤습니다. 순수 블루베리즙의 당도는 11.4브릭스. 그렇다면 100% 블루베리즙이라는 시판 제품들의 당도는 얼마일까? 시판 제품들의 평균 당도는 15.5브릭스로 순수 블루베리로만 만든 즙보다 훨씬 높은 당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걸까? 우리는 블루베리즙의 제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한 생산 업체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건강즙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답게 블루베리즙과 함께 여러 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일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어깨하고 네. 어깨하고 양파. 어깨하고 양파요? 애들이 섞이잖아요. 목을 때 맞아. 기관지에 좋아가지고 블루베리도 많이 나가요? 선물용. 가격이 얼마예요? 그냥 5만 원. 다른 시중 제품의 가격과 비슷한 블루베리즙. 현재 블루베리즙은 주문이 들어와야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즙을 만드는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 즙의 원료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재료 창고에서 블루베리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양파를 비롯한 다른 재료뿐 블루베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재료가 없는 걸까? 공장 관계자에게 블루베리 즙 재료에 대해 직접 물었습니다. 여기는 그거 블루베리 생과는 없어요? 맛이 안 나세요? 잠시 후 빈 통을 정리하는 직원. 그런데 통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일일이 떼어냅니다. 재료에 설명이 붙어있는 스티커를 굳이 떼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언가 숨길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그냥 이거 왜 다 떼요? 이게 진짜 혹시라고. 보면 안 되는 스티커의 정체는 뭘까? 스티커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비워진 흰 통의 정체는 바로 블루베리 농축액. 난 위에 넣은 거 다 생각없어. 그러니까 농축액. 이는 생각 만든 줄 알았어. 농축액이랑 물만 섞어서 만드는 거죠? 네. 다른 건 전혀 안 들어가요? 100% 블루베리 즙의 정체는 농축액을 정제수로 희석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블루베리 즙 생산업체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제조되고 있을까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이거는 어떻게 제조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조하죠. 농축액. 국산. 이거 아무도 안 들어가. 원료가 그렇게 안 들어가. 당연하게 농축액과 정제수만 들어간다는 사장의 말. 대다수의 생산업체에서 블루베리 농축액 외에 블루베리 즙과 관련된 재료는 볼 수 없었습니다. 농축액은 국산 농축액은 없어요. 국산은 없을 거예요. 다 실전. 왜냐면 국산은 엄청 많이 양이 안 돼가지고. 양이 안 돼서. 가격도 안 맞아요. 시중에 판매되는 블루베리 즙을 구매해 제품들의 성분 표시를 확인한 결과 100% 블루베리 즙 제품 8가지 모두 블루베리 농축액과 정제수만 들어가 있다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축액만 들어간 제품에서 왜 당도가 높게 측정이 된 걸까? 농축액 제조사를 찾았습니다. 조금씩 넣는 거는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 농축액, 향, 색소, 가당 요거는 기본이에요. 뒤에 봤더니 그냥 다 농축액하고 정제수만 그거는 이제 거기에 다 표시를 안 한 거죠. 들어가는데? 그렇죠. 들어갔는데 표시를 안 한 거죠. 대부분 다 들어가요. 올리고당, 프라프 올리고당 이 정도로 갖다 조금씩 해가지고 막 보완을 해요. 다른 첨가물이 있는데도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블루베리를 농축시킨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일단 과당이나 설탕이나 이런 걸 넣은 경우라면 여긴 농축액만 쓰시는 게 아니라 사용한 모든 원료를 표시하시는 게 우선 원재료명 및 함량의 표시는 저희 규정일 거거든요. 국내 블루베리 농축액들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대용량의 제품을 수입한 업체에서 소량으로 나누어 블루베리 즙 제조업체로 다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말 업자들의 말처럼 농축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첨가물들이 추가되고 있는 걸까? 블루베리 농축액 생산 과정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농축액 생산 과정에서 무언가 첨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농축액 제조 과정에 사용됐던 은색 통을 들고 창고로 향하는 직원. 과연 저 통의 정체는 무엇일까? 창고로 들어가 보니 이미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통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농축액 제조에 사용된 것은 바로 고과당.
그럼 당 같은 거는 농축액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들어가는 건 없는데 무콩물만 넣은 건 아니고 당을 좀 넣어서 당을 넣어서 좀 양을 더 나오게 해서 가져를 가져요. 그렇구나. 갈래예요? 우리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제품에서 인위 과당이 사용되고 있는지, 블루베리는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 첨가 유무 검사와 함께 안토시아닌 함량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실제 블루베리 생과즙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고, 적게는 20분의 1도 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블루베리 한 알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함량은 약 5mg/kg. 안토시아닌 함량 검사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앞서 직접 제조 과정을 지켜본 블루베리 즙의 경우 블루베리의 수가 약 165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시중 제품에는 블루베리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낮은 제품은 약 9알의 블루베리가, 많은 제품이라고 해도 약 40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블루베리 100%라 말하는 블루베리 즙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현저히 적은 블루베리만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인위 과당 첨가 유무 검사를 통해서는 포도당 외에 과당 함량이 유독 많은 제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 검사 결과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까맣게 보이는 점들이 이제 그 분석된 그 시료의 종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 지역과 딴 그 수확 시기에 따라서 성분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요거, 이것 과당 함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당 함량이 상당히. 그런데 검사 결과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실험 결과 미국에서 수입해서 나왔던 이 과당이 100% 우리가 인위적으로 첨가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지만, 상당량의 많은 과당이 한국산보다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있고, 아마도 그것은 인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농축액 자체에 이미 인위 과당이 첨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블루베리 외에 표시는 없습니다. 수입 식품의 성분 표기는 정확한 걸까요? 저희는 이제 식약처라는 게 그 이제 안전 위주로 좀 검사를 하지, 농축액에 실제로 설탕을 넣었다, 다른 과당을 넣었다, 그런 그 본질적인 것까지는 실제로 이제 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제작진은 검사 결과 중 안토시아닌 함량은 낮으면서 과당 함량만 큰 제품의 업체를 찾아 검사 결과에 대한 답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검사 결과에 적잖이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지금 65 정도가 나오셨는데, 블루베리 생과로 치면 한 10알 정도. 이 학포에? 네네. 저희는 이 농축액 수입한 걸 받아서 저희가 제조를 하거든요. 네네. 원료를. 그 블루베리 생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사실 원료를 들어올 때, 원료가 매입될 때 올려주시는 쪽에 믿고 그대로 갔잖아요. 원액이 들어올 때 그 자체 원액에서 그게 진짜 100% 원액인지 그건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모르셨어요? 그 제품 그래도 이제 판매하시기 전에 자체적으로 저희들 자체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검사를 세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 제품상 안토시아닌 성분이 얼마 이상 나와야 된다, 그 정상 법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당 검사를 저희가 나름으로 좀 검사를 넣어봤는데 당은 또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당을 추가했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추측도 저희는 해봤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그 제돈시스가 내려갈 때 그냥 정상적으로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뭐를 넣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그 수입하시는 그 드럼 원액 자체에 인위 과당이 첨가돼서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제조하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갖고 계신 그 농축액 자체에 어떤 인위 과당이 많이 혼합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제품을 좀 바꾸시는 의사도 좀 있으세요? 물론이죠. 저희들도 이게 제품이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밝혀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제조 과정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약속을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안토시아닌 함량은 낮으면서 과당은 높은 또 다른 제품의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일단 저희는 100% 맞고요. 저희 업체에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낮게 나왔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 성적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의심스럽네요, 지금. 그 안토시아닌 양이 적다는 것이 좀 저는 안토시아닌이든 뭐든 그런 결과가 났다는 걸 좀 못 믿겠어요, 솔직히. 업체 측은 실제 검사한 결과를 보고도 제작진의 검사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신들이 블루베리 즙을 제조할 때 사용했던 블루베리를 가져와 검사 결과에 대한 해명을 합니다. 이게 어떤 때는 품종에 따라서 때로는 포도보다 높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이때 블루베리가 알이 굵고요. 되게 껍질 되게 얇았어요. 근데 이런 좋은 성분들이 껍질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때 블루베리가 그랬어요. 부사님 말씀을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좀 성분이 좀 가득 찬 걸 맛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포도보다도 못한 블루베리일 수도 있는 거죠. 단생과가 조금 질이 좀 떨어져서 이런 결과가. 저거는 언제 생산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토시아닌은 유통되면서 비타민C처럼 파괴가 잘 되는 성분이거든요. 그 말씀을 못 믿고 그런 건 아닌데 혹시 저희가 좀 보고 갈 수는 있을까요? 그럼 그거는 단종이고 제가 5월달에 마지막으로 생산했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유통 중에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로 단종하셨는지 좀. 이거 OEM 제품이라서 그 업체에서 요청하는 데까지만. 보다 건강해지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한 소비자는 먹는 것조차 복불복으로 운에 맡겨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과정에서 안토시아닌이 파괴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가공 과정 중에 안토시아닌 성분이 파괴가 돼서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그건 잘못 만든 거예요. 우리도 몰랐다.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저희가 방문한 블루베리즙 제조 업체들의 답변입니다. 현재 업체들마다 블루베리즙의 생산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조 과정을 모두 다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과연 이 제조사들의 말은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블루베리즙은 수입된 농축액과 정제수를 섞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똑같은 양의 블루베리 농축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렇게 이만큼의 정제수를 넣어주면 이건 100% 블루베리 즙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제수의 양을 조금 늘리면 어떨까요? 똑같은 블루베리 농축액에 이만큼의 정제수를 넣어주면 이건 역시 100% 블루베리 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떨까요? 세 번째 통인데요. 똑같은 블루베리 농축액에 이만큼의 정제수를 가득 부어 주어도 이건 역시 똑같은 100% 블루베리 즙입니다. 100%, 100%, 100%. 물의 양이 얼마든지 다른 첨가물만 없다면 모두가 다 100%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진짜 100% 블루베리 즙을 기대하며 구입한 소비자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재료에 정직한 가격을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